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선두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 코스피 금리는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막 내리는 초저금리 돈줄 죄기가 시작이 되었다. 자,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 인하와 대출 증가 억제가 목적입니다.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에 이주열 0.25% 올려도 아직은 완화적인 수준이다. 추가 인상을 강력 시사했다고 합니다. 자, 0.25%가 뭐 그렇게 큰 금리 상승은 아니지만 이것은 기준금리고요. 이제 또 대출금리에서는 0.25%보다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10월, 12월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그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의 대책은 불가능하고요. 금리 인상도 경제가 더 악화되면 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금리를 내려도 집값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 상승기에도 집값이 상승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공급이 답이고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공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 1% 뛰면 이자가 5조가 늘어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킨다면 경제에 큰 데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영끌 비투족 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만하다. 자, 영끌로 집을 사신 무주택자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늘어나는 좀비 기업. 자,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영업 취약 차주가 계속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는 현재 1분기 1, 2, 3월까지만 나와 있죠. 네, 4월, 5월, 6월 2분기와 그리고 7월 8월, 9월 3분기 에는 다시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15만 명에 월세 20만 원씩 준다. 석 달새 4번씩 퍼주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조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장학금,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이렇게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지만 돈풀기 정책은 계속됩니다.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돈풀기가 더 지속될 것입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아니라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월세를 살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자, 글로벌 자산 운용 시대 해외 주식에 꽂힌 밀레니얼. 게임스톱 AMC 밈 주식으로 아메리칸 대박을 꿈꾸는 2030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2030들이 요즘에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는 필수이고요. 미국 주식의 보유는 달러의 보유와 같습니다.
젊은 개미 해외 주식 거래 103조 2년 만에 20배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해외 주식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낸드 2위와 3위의 합병 삼성전자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키오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오시아를 인수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도전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게는 위협입니다. 그래도 한국 반도체 업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패권 노리는 미국, 바이든 지원 업은 미국 반도체, 글로벌 기업 표적 사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낸드 플래시 점유율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33.5%입니다. 전체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키오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을 합하면 삼성전자에 육박을 합니다. 네, 이것이 참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반도체 점유율이 2강으로 재편된다니 충격입니다. 삼성전자는 33.5%고 키오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해지면 33.4%입니다. 네, 거의 차이가 없고요. 미국에서 웨스턴 디지털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의 2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 필수템 삼성 TV 더 프레임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더 프레임 TV는요, 정말 멋지고요. 마치 액자를 보는 듯합니다. 또 벽과의 거리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에도 매우 뛰어납니다. 자, 동학개미들 힘 빠졌나? 증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 대비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가격 하락의 조짐입니다. 자, 여기 글을 읽어보면 위드 코로나가 희망이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각종 집회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내년 3월까지 착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위드 코로나 때는 화장부터 한다고 해서 색조 화장품 수요가 급증을 하고요.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회사의 영업이익이 올해와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는 한마디로 마스크를 벗는 것이죠.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오래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도심 공공개발에 레미안 자이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A급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조합원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민간 업체에 혜택을 주면 재개발은 더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자, 서울의료원 땅에 임대 더 짓는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한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의료원 부지를 보면 네, 현대차와 종합운동장 그 사이에 입지가 매우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목표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민의 정서와 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조금 토지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남 4구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강남 그리고 송파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이 서초, 강동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와 송파구의 상승세가 높은데요. 네, 자,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모두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5억 대출 규제로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이지만 강남 4구는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1년 8개월간 계속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에 1806조
가계 및 뇌관 물가 경고음에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가의 상승과 이자 비용의 상승, 대출 중단으로 파산과 부도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자, 가구당 이자 부담 연 23만 원 늘어서 비투 영끌에 몰린 2030 직격탄이라고 하는데요. 자, 0.25% 상승이 큰 충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누적된 힘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는데 고배당 금융주로 방어를 해야 된다. 네. 지금 각 금융사에서 금리 인상기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3분기 코스피 전망이 3,000에서 3,500입니다. 4분기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보험, 금융, 자동차, 철강, 우량주, 기술주, 보험, 고배당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TSMC발 가격 인상 수에 한국 반도체 주가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TSMC 반도체가 가격을 올렸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청약 서울 14,000원 그림의 떡이다. 주택 공급 계획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자, 미친 전셋값. 네. 2년 전에 6억 원대였던 전세금이 9억이다. 3억 오른 만큼 월세 15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정부의 반시장 정책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월세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갭 투자를 부추기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전세 대출을 중단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없는 미국도 유동성으로 집값이 오른 것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월세 시대를 앞당겨서 서민들의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전세는 한국인의 거주비를 크게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월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월세가 크게 낮았던 이유는 전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전세금 6억은 그대로고 그대로 보증금이 되고 상승분 3억 원은 월세 1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150만 원이 1년이면 1,800만 원이고요. 1,800만 원을 3억 원으로 나누면 6%입니다. 저금리 시대에서 3억 원으로 6%의 수익률이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반전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집주인은 월세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더 줄여나갈 것입니다. 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더 오르면 보증금 6억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자, 한은 금리 올려 긴축 시동 걸었는데도 정부는 돈풀기를 하고 있는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금리를 올리고 또 돈을 푼다는 것은 모순이죠. 이것은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집값이 더 오른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선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